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전 시간에 이어서 세계 표준, 색조의 표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이라는 것에 대한 표준을 왜 정한다라고 했죠? 소통하려고 표준이 없으면 소통이 안 돼요. 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게 되니까. 그래서 말에도 표준이 있듯이 약속이 있고 규칙을 정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소통할 수 있듯이 색에 대해서도 표준을 정했죠. 그죠?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만든 먼셀 표색계, 표준색을 기본으로 해서 어디서? KS에서 만들었습니다. KSA0011에서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표준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 볼 때도 뭐로 시험을 보라고 나와요? KS로 사용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 우리나라가 이 색에 대한 표준을 KS에서 정한 게 아니라 어디서 정했다 그랬죠? IRI 색채연구소에서 표준을 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IRI와 KS에서 만든 게 약간 달랐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KS만 써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초창기 때 그 IRI 표준을 지금도 쓰고 있는 교재라든가 책들이 있기 때문에 IRI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색상 부분이 예전에 뭐 오렌지, 뭐 YG 엔터테인먼트, 뭐 레드시 퍼플, 뭐 블루시 바이올렛 이런 식으로 바꿨다가 다시 그 IRI와 동일하게 바꿨기 때문에 색상에서의 표준은 그냥 IRI나 KS나 동일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IRI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컬러리스트라고 한다면 뭐 그런 어떤 정도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KS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쓰는 색종이가 우리 KS 195 색종이를 사용하죠. 요 KS 종이나라의 색종이 나오기 이전에 IRI 200이라 그래서 요 색종이 안에 표기된 것들이 IRI를 그 기준으로 해서 만든 색종이를 썼었거든요. 저도. 근데 KS 195라 그래서 이 KS 표기로 바꾼 색종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195 또 우리 학생들이 이 155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색종이가 더 좋냐? 이 KS 155 그러면 이게 무슨 이 안에 사용되는 색이 무슨 정석이고 정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표기를 KS에서 사용하는 표기를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색종이나 이 색종이나 둘 다 어느 게 맞고 틀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를 똑같이 비교해 보면 색상 차이라든가 색조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뭐 학생들 중에는 이게 더 좋다 저게 좋다 그러는데 둘 다 좋습니다. 우리는 이거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만 선생님은 195 색종이를 사용합니다. 이유는 양이 많아서 연습할 게 많다. 그리고 155는 약간 좀 탁하고 어두워요. 그래서 초보자가 처음 연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은 얘로 연습을 하고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이렇게 자그만 거, 큰 거 말고 이렇게 자그만 또 155가 있거든요. 물론 195 색종이도 이렇게 자그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두 개 다 사용하긴 하는데 뭐 얘 가지고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KS 색종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인 KS 표기를 쓴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표준을 정할 때 색상에 대한 표준, 우리 전 시간 했고 오늘은 색조에 대한 표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색조라는 것은 명도와 채도의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했었죠. 자,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명도는요, 이렇게 세로의 개념이에요. 세로. 명도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세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0부터 어디까지? 11까지. 아니야, 10까지. 11이 된다. 10까지. 그래서 총 11단계로 구분을 하죠. 명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 먼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 가로의 개념은 바로 채도 개념입니다. 채도. 여러분들 명도의 개념과 채도의 개념 아시죠? 명도는 밝기의 개념입니다. 밝고 어두운 정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빛의 밝기가 아닙니다. 흰색과 검은색과 회색이 무엇으로? 눈으로 얼만큼 보이는가 정도. 시감각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먼셀 표색계 우리 표준 KS 뭐라고요? A0011은 무슨 색? 물체색
무채색입니다. 물채색. 색료 혼합이에요. 예, 그래서 빛의 혼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도라는 것도 어떤 빛의 밝기가 아니라 흰색이 얼만큼 보이느냐, 명도가 얼만큼 검은색이 얼만큼 눈으로 보이고 느껴지느냐, 이런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이쪽은 약간 무채색 개념이고 이쪽은 뭡니까? 약간 유채색 개념이다라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표에서 일단 먼저 이 명도의 단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5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흰색이 가장 많은 부분, 검은색이 많이 보이는 부분. 우리는 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눈으로 하기 때문에 뭐 맛으로 하는 것은 뭐야? 양의 개념이죠. 그래서 뭐 소금 몇 큰술 몇 그램 넣어야 되지만 우리는 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만큼 시각적으로 감각되고 보여지느냐,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뭔지 알아야 돼. 그래서 흰색이 많이 보이냐, 검은색이 많이 보이느냐, 그리고 흰색이 많이 보이면 무슨 명도라고 하죠? 고명도라고 합니다. 무슨 명도? 고명도. 그 다음에 검은색 또는 검정색이죠. 검정색이 많이 보이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저명도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얘네 3개는 우리 뭐라고 하죠? 중명도라고 합니다. 무슨 명도? 중명도. 근데 중명도는 3가지가 있어요, 보통. 중명도 위에 밝은 중명도, 그 다음에 어두운 중명도. 요 3가지를 우린 다 중명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한글, 영어, 한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아셨죠? 그래서 그리고 약자 이렇게 4가지. 요거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고명도는요. 한글로는 하양이라고 합니다. 하양. 흰색 아닌가요? 예, 흰색을 써도 되는데 KSA 0011에서는 하양이라고 기본색을 만들었는데 흰색이라고 해도 되지만 보통은 하양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백색 그러죠. 그리고 영어로는 화이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문자로 이렇게 쓴다는 거. WHITE. 요게 대문자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 색조 애들은 다 처음에 시작할 때 소문자인데 색의 개념. 우리 사실 무채색도 무채색도 좀 약간 색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예요? 대문자를 사용하죠. 그리고 약자도 대문자로 더블 해놓고 소문자 H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요거 구분해서 좀 헷갈리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 색조랑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양입니다. 근데 뒤에다가 색자를 붙일 때 우리 이응이 있으면 뭐로 바뀐다 그랬죠? 니은으로 바뀐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하얀색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한자로는 백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화이트인데 대문자로 사용하고 약자는 대문자 W, 소문자 H 이렇게 표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왜요? 그렇게 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애워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외워야 되고 귀찮잖아. 그리고 좀 헷갈려서 애울 때 좀 비슷한 게 있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느끼는 건지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조색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요 색상과 색조의 개념을 계속 이야기하고 언급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암기는 돼요. 근데 이 앞부분에서 어느 정도 암기하고 이해하고 하는 거랑 뒤에 가서 이해하는 거랑은 이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검정색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그럼 검정이 이응이니까 검전색인가요? 아니요, 얘는 그대로 검정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어로는 한자로는 흑색이라고 합니다. 흑색. 검은색은요, 흰색은요 해야 되는데 여기 그 흰과 검은은 이 색조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검정색, 흑색. 영어로는 블랙. 마찬가지로 약자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약자는 대문자 B, 소문자 K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말하는 회색이죠, 회색. 회색은 gray죠, gray. 그래서 약자로는 G, 대문자, 소문자 AY, gray라고 합니다. gray.
약자로는 대문자 G, 소문자 Y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보통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립에라는 뜻인 neutral이라고 해서 neutral gray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보통 gray 그러면 가장 중명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중명도는 세 개가 있다고 그랬었죠. 밝은 중명도와 어두운 중명도. 그래서 밝은 중명도를 우리는 한글로는 밝은 회색이라고 합니다. 밝은 회색. 영어로는 light gray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 근데 이 앞에 light는요, 형용사, 색조 개념이기 때문에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light. 그 다음에 gray는 대문자, gray. 그럼 약자는 뭐겠어요? 앞에 lt는 소문자, g는 대문자, y는 소문자. 이렇게 표기를 하죠. 아, 헷갈려. 그래서 유체색, 무체색상 개념들, 유체색이나 무체색에서 그러니까 색조는 소문자고 색상은 대문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요 무채색인 얘네들도 뭐다? 대문자로 표기한다. 왜냐하면 여기랑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어두운 회색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dark, D-A-R-K. dark인데 소문자죠. 그 다음 대문자 gray. 그래서 약자로는 소문자 DK, 대문자 GY.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죠. 요거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쪽 명도 단계의 애들은 어떻게 표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명도는 기본적으로 크게 고명도, 저명도, 그 다음에 중명도로 나눠요. 중명도는 밝은 중명도, 그냥 뉴트럴 중명도, 어두운 중명도로 나누고요. 얘네들은 다 대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흰색이라고 해도 되긴 되는데 흰의 개념은 여기 이제 우리 화이트씨에서 색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양색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니은으로 바뀌어서 하얀색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백색이라고 하고요. 화이트 대문자 W로 표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검정, 흑, 블랙. 그 다음에 그레이, 뉴트럴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그 다음에 어두운 그레이.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로 명도 단계를 나눴다라는 거 이해하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체색 부분, 여기 색조 개념이거든요. 색조. 그러니까 명도와 채도의 복합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체색에 관련한, 그러니까 무채색 관련한 것이고 얘는 유체색 관련한 부분인데, 자, 이쪽은 채도입니다. 채도. 그래서 여기가 가장 높은 무슨 채도? 고채도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아래쪽은 가장 낮은 무슨 채도? 저채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중간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중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셨죠? 자, 이 중에서도 가장 채도가 높은 애를 우리 뭐라고 한다? 선명한이라고 합니다. 선명한. 자, 약속이야. 그래서 한글로는 선명한,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 비비드. 그리고 그 약자로는 소문자로 VV. 얘네들 다 뭐로 표기한다? 소문자로 표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선명한, 채도가, 그러니까 빨강이면 빨강의 채도가 높다는 건 뭐죠? 빨강에 다른 잡색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빨강만 순수하게 많이 보이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순색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순도가 높은 색. 네, 그걸 선명한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 선명한 색에, 선명하다라는 것에는 약간의 색이 들어가도 선명한이라고 하긴 하지만 좀 다른 개념이지요. 그래서 순색의 개념, 원색의 개념,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좋은데, 원색은 원래 빨강인 색. 그러니까 우리 1알부터 10알까지 있잖아요. 근데 빨강에 10알은 노랑이 좀 들어간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자기 원래의 색, 자기 어떤 색, 근본적인 색, 어떤 색을 섞어서 만들거나 분해되지 않는 순수 빨강, 순수 노랑인 색들을 우리 원색. 근데 그런 색은 존재하지 실제로는 않아요. 그냥 개념상 만들어 놓은 거죠. 순색이라는 것은 얼만큼의 순도가 높은가. 빨간색, 원색에서 약간 색이 쓱쓱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 색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얼만큼의 순도를 갖고 있는가. 그 순도가 높은 색을 순색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닌데 그냥 일단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채도가 높은 무슨 채도? 고채도이면서 무슨 명도? 중명도인 위치에 있는 색조, 명도와 채도의 중간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비드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비비드라고 한다. 약속이니까 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선명한 비비드에다가 기본적으로 밝은 흰색을 섞는 방법이 있고 어두운 검은색을 섞는 방법이 있고 중간 뭘 섞는 방법이 있습니까? 회색을 섞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회색은 밝은 회색, 그 다음에 어두운 회색. 이렇게 색을 혼색할 수 있단 말입니다. 명도와 채도를 서로 혼색해서 만든 개념이 뭐라 그랬죠? 색조,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 톤이라고 합니다. 톤. 그래서 그것을 총 12개의 색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편의상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12개의 색조의 색상을 조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 감각마다 갖고 있는 어떤 그 느낌들, 그러니까 맛이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체험을 해볼 거야. 그래서 일단 먼저 이 고채도에다가 흰색의 것들을 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색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채도라는 놈은 어떤 색이 들어오면 자기 색이 없어지니까 채도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흰색을 섞으면 채도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흰색을 섞었으니까 명도는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치에 있는 애를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느냐? 한글로는 밝은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밝은. 그리고 영어로는 light, 소문자예요. light. 그리고 약자로는 LT라고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밝은, 그리고 색상, 우리 기본 뒤에 색상 이름이 들어가면 돼요. 밝은 빨강. 그러면 아, 밝은 빨강. 이 느낌이 있죠. 그걸 어느 정도 소통을 할 때 빨강, 보통 사람들은 빨간색 좋아해 그러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영역이 넓어요. 빨간색 안에도 명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이렇잖아. 근데 밝은 빨강 그러면 요 안에서만 생각하게 되거든.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밝은 빨강, 밝은 노랑이라는 영역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어로는 light, 약자는 LT. 그리고 또 흰색을 더 섞으면 채도는 더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서 채도는 명도는 더 밝아지는데 이 영역에 있는 애를 우리는 연한이라고 합니다. 연한. 그래서 얘는 pale, 또 약자는 PL. 그래서 뭐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이 달라서 뭐 pale 이렇게 얘기도 하고 pale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꾸 이걸 선생님 패가 아니고 fail이에요. 막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약간 영어를 잘 못해요. 네이티브 발음이 안 돼. 그래서 그냥 편의상 pale tone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pale tone. 그 다음에 또 흰색을 더 섞으면 채도는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밝아지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한글로는 흰 그럽니다. 그래서 흰 빨강, 흰 노랑, 흰 주황 이런 식으로 앞에 뭐가 붙는 거예요? 흰이라는 색조가 붙습니다. 얘는 약자 화이트가 아니라 HITE가 아니라 화이트 C라고 합니다. WHITISH, 화이트 C, 뭐뭐 C. 앞에서 선생님 색상 얘기할 때 레드 C, 퍼플이라고 했었죠, 그죠? 레드 C, 뭐뭐 C라는 것은 어떤 기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흰색 기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얘도 약자는 WH입니다. 근데 얘는 둘 다 뭐로 표기한다? 소문자로. 왜?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무채색에서의 하양은 대문자 WH입니다. 그래서 아, 얘는 무채색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얘는 뭐다? 색조 개념에서의 화이트구나, 화이트 C구나 라고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밝은 쪽, 흰색들을 섞었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의 색조로 구분을 했는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라고 하느냐? 명청색 계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명청계열, 명청색 계열. 그러니까 밝으면서의 채도가 변하는 그런 애들을 명청색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꼭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밝은 애들을 섞었을 때 이렇게 변한다면 어두운 애들을 섞었을 때는 어떻게 변했을까? 혼색할 때는 자, 이렇게 변합니다. 일단은 마찬가지 비비드 안에다가 검은색이죠. 검은색을 조색하면 채도는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두워지죠. 이 부분을 우리는 한글로 진한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한 빨강, 진한 노랑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딥이라 그래요. 근데 소문자로 딥, 그 다음에 약자로는 DP 다 소문자로
표기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검은색을 섞으면 채도가 또 떨어지죠. 그러면서 어두워집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어두운, 뭐라 그래요? 어두운. 그래서 영어는 영어로 dark, D-A-R-K, DK 소문자로 표기하기로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좀 또 채도를 낮추면서 어두워지는 얘는 뭐냐? 검은이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검은. 그래서 검은색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얘랑 구분하려고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는 화이트 씨였으니까 여기는 뭐겠습니까? 조씨, 김씨, 박씨, 블랙씨, B-L-A-K-I-S-H, 블랙씨, BK라는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은색 쪽에 변화를 주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여기는 명청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암청색 계열이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무슨 색? 암청색 계열의 어두운 채도의 변화가 있는 것을 암청색. 나머지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우리는 탁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탁색. 그래서 명청색과 탁색과 암청색 계열로 색조는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워요? 예, 점점 늘어나니까 어렵죠. 근데 애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선생님도 암기력이 안 좋지만 외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명도, 뉴트럴 그레이를 혼색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여기를 우리 요 가운데 요 얘를 우린 기본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기본색.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화이트 씨, 블랙 씨.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그레이시죠. 그레이시. G-R-A-Y-I-S-H. 약자로는 소문자 GY로 표기하고 한글로는 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 회, 검은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는 기본색인데 이 기본색이라는 애는 우리가 이제 기본 생명법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기본 색상만 쓰는 거예요. 앞에 뭐가 붙지 않는 거지 색조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색은 보통 사용하지 않고요. 이 기본색은 상황에 따라서 밝은처럼 보이기도 하고 선명한으로 보이기도 하고 진한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얘는 어떤 색이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탁색 중명도에 밝은 회색이 섞였을 때와 그 다음 어두운 회색이 섞였을 때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밝은 회색이 섞였을 때는 마찬가지로 채도는 떨어지면서 요 정도의 밝기겠죠.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소프트. 한글로 흐린, 약자로는 SF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채도가 떨어지고 약간 밝아지면 뭐라고 하느냐? 밝은 회, 라이트 그레이시. 다 LTGY는 소문자. 여기는 소문자, 대문자였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밝은 회, 라이트 그레이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프트와 라이트 그레이시. 그래서 여러분이 한글, 밝은 회, 흐린, 라이트 그레이시, 소프트, LTGY, SF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회색을 섞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채도가 떨어지면서 약간 어두운 탁한이 됩니다. 영어로는 dull이에요. dull. 약자로는 DL이라고 표기를 한다. 탁한. 그리고 또 채도가 떨어져서 약간 어두워지는 거는 어두운 회. 우리 화이트 씨, 라이트 그레이 씨, 그레이 씨, 블랙 씨 그랬으니까 여기는 다크 그레이 씨 소문자로 DK, GY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명도, 채도의 복합 개념의 느낌인 색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생명법을 배울 건데 얘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색조를 내 멋대로 쓰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야 흐리멍텅한 빨강색 갖고 와봐. 그래요. 흐리멍텅? 야, 그 야리꾸리한 빨강 갖고 와봐. 이러면은 보통 야리꾸리 하면 요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야리꾸리는 여기였거든요. 그럼 이만큼 뭐가 생기니? 우리는 오차가 생겨요. 이 정도 오차면 대팡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표준을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 야, 탁한 빨강 갖고 와. 그러면 탁한 요 아니니까 요거겠네. 근데 난 여기였어. 그렇죠? 요 정도에 뭐가 생깁니까? 오류와 오차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색이라는 것이 감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요 안에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색상의 표준을 정하고 색조의 표준을 정하여서 좀 더 정확하게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 왜? 색은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니까. 같이 쓰는 거니까.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정했다라는 거.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밝은이라는 애와 연한이라는 애는 뭘 갖는다? 경계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연한이에요? 밝은이에요? 뭡니까? 연한도 되고 밝은도 됩니다. 색이랑 색상과 색조는요, 딱 정확하게 우리가 원색 얘기를 했었지만 정확한 원색, 정확한 색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색상도 약간씩 변할 수 있고 색조도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연한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밝은처럼 보이는 애매한 상황이 되면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더 배울 건데 하여튼 밝은 선명한 다 이렇게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보통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시험을 보냐면 야, 고명도에 중채도가 뭐야? 라고 물어봐요, 선생님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고명도에, 그죠? 고명도에, 중채도. 여기 만나네? 선생님 연한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저명도에, 자, 다시 해보자.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저명도에, 저채도는 뭐니? 저채도. 예, 선생님 검은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색조를 암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야, 중명도에 고채도는 뭐야? 선명함입니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서 그려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 선생님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고명도에 중채도는 뭐니? 중채도. 소프트. 흐림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헷갈리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연습하다 보면 되긴 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그려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명청색 계열이나 이런 애들이 보세요. 보면 약간 이렇게 타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밝은이라는 놈은요, 사실은 이렇게 영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밝은은 이렇게 많이 밝은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밝은 회색, 요 두 군데를 다 걸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다 밝은인 거야. 예. 어떤 학생들은 색종이를 보면서 선생님 이거 내가 연한이라고 했는데 뒤에는 뭐라고 돼 있냐? 밝은이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틀렸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색종이에 나와 있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색종이에 있는 애 보면은 밝은이 돼도 되는 애가 있고 연한이 되는 애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지. 예를 들어서 밝은인데 화이트 C인 애를 밝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연한과 밝은에 살짝 차이 나는 거는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고 시험 볼 때 그렇게 표기해도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밝은은요, 가장 밝은 애는 사실 화이트스입니다. 왜? 이만큼이 밝잖아. 얘 밝은은 요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가 있죠. 얘네 셋을 고명도라고 하긴 하는데 가장 고명도는 화이트스이고요. 연한이나 밝은 쪽은 약간씩 살짝 어두워진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개념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KS 색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명도의 5단계, 화이트, 그레이, 블랙. 그레이 C, 화이트 C 아니에요. 화이트, 그레이, 블랙. 하양, 회색, 검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중명도는 밝은 회색과 어두운 회색해서 라이트 그레이, 다크 그레이 해가지고 5단계로 나누면서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 그 다음에 이쪽은 고채도, 중채도, 저채도. 가장 선명한 고채도인 중명도이면서 얘 중명도예요. 선명한입니다. 선명한에 밝은 색을 섞었을 때는 밝은, 연한, 흰이라는 색조가 3가지가 있는데 명청색 계열. 어두운 색, 검은색을 섞으면 진한, 어두운, 검은 이렇게 나오고 그레이를 섞으면 기본색이라고 하고 그레이 C라고 합니다. 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밝은 회색은 밝은 회와 소프트로 나누고
어두운 회는 어두운 회와 탁한 이런 식으로 나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랑 조색 훈련을 할 건데 어떤 걸 할 거냐? 바로 밝은 색조에 있는 애들을 조색해보고 RIGBP, 그 다음에 연한의 RIGBP, 그 다음에 흰의 RIGBP 이런 식으로 이 색조들을 다 조색해 볼 겁니다. 그러면 각각 색조마다 갖고 있는 어떠한 감성이라든가 그런 색상 명도체들의 속성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해 가는 게 바로 조색 훈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KS 색조고요.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IRI라는 애가 있는데 IRI는 색상은 동일한데 색조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IRI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IRI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긴 한데 차이가 있다면 뭐냐 그러면 KS는 12개의 색조로 나눴지만 11개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그냥 다크라고 해버렸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어두운 애들은 단계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하나로 묶었지만 KS에서는 다크와 블랙시라고 해서 나눴죠. 그죠? 이건 이제 IRI 색 표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표기하는 방식만 다른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명도, 채도. 그리고 표기할 때 여기 보면 비비드 똑같이 선명한인데 우리 앞에서 KS에서는 얘는 VV라고 표기했잖아요. 근데 얘는 대문자 V로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 대문자로 표기한다는 거, 요것만 다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 아까 앞에서는 KS에서는 Right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Bright라고 했어요. 근데 더 웃긴 것은 KS에서는 여기 Soft였죠. Soft. 근데 여기가 Light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현재 쓰는 KS를 써야 되는데 시험 이제 옛날 책을 보다 보면은 Right라고 표기가 되거든요. 그럼 Right 보면서 우리는 욕이라고 생각할 건데 실제 옛날 건 욕이란 말이죠. 이만큼 뭐가 생겨요? 오차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strong이라 그래요. 우리 지금은 기본색이라고 하는데 strong. 그래서 이 strong이라는 말 안 써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는 자꾸 strong이라는 걸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KS에서는 strong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pale인데 우리 앞에서는 PL 소문자로 표기한 걸 여기는 대문자 P로 표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는 very pale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는 white C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IRI와 KS는 뭐가 다르다? 표기법이 다른 것이다. 개념은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선생님이 예전 강의에는 이 IRI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었는데 요 설명을 해버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꾸 이 IRI와 KS를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IRI를 좀 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IRI라는 개념과 KS의 개념의 차이라는 것은 표기가 다르다. KS에서는 소문자로 표기한다면 IRI에서는 대문자로 표기를 하고 KS는 12개의 색조로 나눴다면 IRI는 11개로 나눴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몇 가지 뭐 다크 안에 하나로 묶었다든가 라이트가 여기서는 소프트 자리에 있다라든가 여기 베리 페일이라는 게 화이티시라든가 뭐 이런 차이들, 소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했다든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뭐 IRI라는 그런 색조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IRI 이 색조를 보고 외우셔도 되는데 일단은 뭐 KS도 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외우겠습니까? 하여튼 있다는 거 정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색상보다 더 색조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약속이야, 약속. 약속은 뭐다? 그냥 뭐 하면 된다? 암기하면 된다. 근데 암기하더라도 조금 이해하면서 암기가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도 5단계를 나누고요. 가장 선명한 비비드에 흰색을 섞고 어두운 색을 섞고 중간색을 섞고 밝은 회색, 어두운 회색을 섞었을 때 각각 어떤 색조가 등장하는지 이 구분과 선생님이 어떤 고명도의 저채도는 뭐냐 했을 때 이건 화이트 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 7페이지를 보게 되면 7페이지 우리 교재 7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각각 이런 표시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선명한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10칸이 되어 있죠. 이렇게 칸이 10칸으로 나눠져 있죠. 이거 뭐냐면요. 우리 색종이를 보게 되면은 색종이에 가시면 비비드라는 애가 있어요. 우리 KS 195 색종이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KS 155 색종을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선생님은 195를 권해드리죠. 맨 앞에 가면 비비드가 있어요. 우리 각각 보면 뒤에 보시면 비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색종이 뒤편에 보시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4 해놓고 GY 이렇게 쓰고 짝돼 있고 VV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무슨 얘기느냐? 비비드의 GY다 이런 뜻입니다. 이 4번은 이 색종이 번호를 임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비드 GY 그러면은 여기 R, Y, G, B, P 이렇게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간색 그러면 GY니까 여기네. 여기다가 잘라서 붙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명 안에 있는 RYGB 10개, 밝은 애 10개 이런 애들의 색종이를 네모나게 그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를 하라는 건 여러분 이거 완성하는 게 목적일까요? 이걸 완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요. 이거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애우기만 하면 되는데 비비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붙이기 전에 색종이를 하나 찾아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보면서 이건 주황이죠. 근데 상당히 채도가 높죠. 그 얘기는 뭐예요? 주황색이 많이 보이죠. 고채도야. 명도는 너무 밝지 않고 중명도 되겠대. 이건 비비드구나. 이런 느낌에 있는 영역 애들이 비비드구나. 비비드 주황이구나.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색조들을 하나씩 찾아보고 붙이면서 그 느낌을 구분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색조의 그것을 암기하는 것도 목적이죠. 그래서 온라인 회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회원들은 이제 이 과제를 하시면 되겠고, 교재를 구입하셔서 하신 분들은 뭐 교재 자체에 제가 수록을 하려고 하는데 없다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애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고 이런 거구나라고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과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우리 색상과 색조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색명법이라고 하죠. 색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다음 시간에는 색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색상의 표준, 색조의 표준,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강의를 좀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우리 강의를 좀 더 빠르게 들으면 빨리빨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들어보시면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색조 같은 경우는 저명도에 저채도가 보니 블랙시입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계속 사용해야 하고, 요 개념에서 조색도 하고 배색도 하기 때문에 요 이름, 요 사용법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정말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고 암기하지 않고 하게 되면 뒷부분이 되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서 외우고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